항공회와 스타트업랩의 스타트업 경영관리 이슈를 해결하는 콜라보 프로젝트. 오늘은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주요 포인트를 해결하는 사업자 설립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게스트는 법률사무소 명전의 박정훈 변호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바로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 즉 누군가와 같이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누군가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형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업계약에 대한 부분과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변호사님, 스타트업 혼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대부분이 이제 팀을 이끌어가지고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동업자와 대표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업은 잘 될 거야. 아니면 성공한 다음에 과실을 나누자. 왜냐면 처음부터 성과에 대한 배분, 보수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를 불편하게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보수나 성과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변호사님께 상담한 경우가 좀 많나요? 고민을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쓰자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시겠죠. 동업계약서는 제 개인적인 많은 상담 사례를 보건대 작성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께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이제 사업 단계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스타트업 시작하신 단계부터 써놓으셔야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동업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문제, 그리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됐을 때 또는 안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가족과 함께 동업을 하는 사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동업계약서를 미리 쓰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한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열거해 봤어요. 먼저 이 쉐어홀더와 매니지먼트. 스타트업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많이들 설립하시는데 그때 주주의 역할과 그다음에 실제 뭔가 업무를 집행하는 매니지먼트, 즉 이사들의 역할이 구분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첨언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몇 가지 좀 중요하게 규정을 해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각 동업자들의 역할과 지위, 비용이나 수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마련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A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한다. B의 경우에는 이제 대내적인 어떤 관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좀 분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업계약서상에 정기적으로 그 역할에 대한 결과로 보상을 재조정할 수 있는 뭔가 규정이 좀 이렇게 안에 삽입되어야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보상에 대한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조정에 대한 어떤 문구 자체가 없으면 사실 누군가에게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구체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동업계약서를 이제 쓴 다음에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사업자를 내는 형태가 크게 보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따른 역할과 법적인 권리관계가 다를 텐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보시면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있겠죠. 출자금이 있는데 그 비율대로 출자금을 내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시게 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 대표이사, 그 다음에 등기이사를 선임을 해서 그 경영진이 사업 사항을 이끌어 나가시겠죠. 임원의 경우에는 얼마의 보수를 이제 받을 것인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정관상에 그 규정을 마련하셔가지고 추후에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나 이제 권리를 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사람 말고 새로운 인격체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인격체 자체가
어떤 회사로서의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인 사람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사업자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이제 한 명이 사업자를 내고요. 그 내부적인 다른 동업자들 관계에 있어서는 별도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수익 분배라든지 또는 의무사항을 내부적인 관계에서 정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셔가지고 세무서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제 동업계약서를 통해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재가 있는데 추후에 회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서 비용 처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어떤 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상의 책임과 권리가 법인 주식회사에 귀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원의 어떤 재산으로 계약상의 책임을 지시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고요. 반대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재산까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권리와 책임을 의무를 다 지셔야 되는 계약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점을 이제 인지하셔가지고 어느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실지 사전 단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이다 라고 보면 네,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형태를 이제 추천드린 이유는 실제로 절세 목적에 있어서도 한 명의 어떤 명의로만 개인 사업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발생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실제 동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남은 자금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한 실제 어떻게 보면 차명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의로 수익과 지출을 자기 책임 하에 계산을 하고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세무서와의 관계는 이제 갈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제가 고객과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고 동업자 역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 월급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기 과외적인 활동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 명의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동업자 한 분의 누나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하나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어요. 이분들이 월급 이외에 각각 한 월 500씩 가져갈 정도로 사업이 좀 잘 된 상황이었는데, 제 고객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갑자기 사고라도 당하고 죽으면 이 사업권이 친누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 확보를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뭔가 형태를 바꿔야겠다라는 인지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고, 제가 그때 법인을 이제 추천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가 바로 나와요. 관할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시고 신분증 가져가시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한 설립 절차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도 구성하셔야 되고 이사나 감사를 누구로 할 건지, 정관에 어떤 사항들을 넣을 건지,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문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등기 수수료를 내고 자본등록세, 면허세 이러한 이제 각종 세금도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비용과 어떤 절차적인 측면이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와 이제 개인 사업자의 세무적인 관계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까지 세율이 지방소득세 제외로 소득의 구간별로 누진세율 체계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이제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 역시도 법인은 2억,
200억, 3천억 초과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은 단위로 소득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적용되는 세율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선 불리합니다. 어떤 대표님이 그럼 나 개인 사업자 하지 않고 법인으로 가면 어떻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낸 나머지 잉여자금 중에 일부를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분을 한다면 근로소득세를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 실제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중과세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배당을 통해서 처분을 하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업자가 법인을 만들고 법인의 모든 자금을 다 월급으로 책정해서 내린다면 개인 사업자가 한 단계 세금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인은 별도의 사업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또는 배당이라는 어떤 절차 이외에 개인적으로 법인의 통장에 있는 자금을 처분한다.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 회계사분들께 반드시 이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의 명목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 주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양한 니즈와 환경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방식과 규모는 사업자별로 다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사업자의 형태는 법인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법인은 또 돈도 들고 당장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 좀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그럴 때 그럼 언제 합니까? 아까도 변호사님 이제 시점을 잘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적으로만 따지면 보통은 개인 소득세율 기준으로 8,800만 원 이상 되는 이익을 발생시킬 때 적용되는 세율이 35%, 38%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법인 전환으로 고려하세요. 이 세율 차이로 인한 자금의 유출이 몇 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원 한 명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직원을 한 명 고용하는 게 내 비즈니스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때 많이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는 거지 그 처음부터 나는 투자 유치를 전제하에 사업을 하겠다 이러시면 법인 사업자 가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높은 세율이지만 세금을 낸 다음에 나머지 잉여금으로 개인적인 자산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법인 전환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 이익 구간에서 많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법적 어떤 절차와 권리관계, 그런 세무적인 부분, 혼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쓰고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배워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법률사무소 명전의 박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